안녕하세요. 저희 청춘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50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는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네. 딸을 찾는 과정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 딸은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친엄마를 원망하다 병으로 갔어요. 생방송 스튜디오 전화기 너머로 들린 그 한마디에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72살 먹은 제가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딸이 저를 원망하다 죽었다니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 그 양모라는 여자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딸을 잃은 엄마 목소리가 아니었죠. 그 목소리 하나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제 딸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집 지하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더 가슴 시린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막힌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살 먹었습니다. 1973년 겨울, 저는 22살의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은주, 둘째는 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아이였죠. 남편은 탄광에서 사고로 먼저 갔고 저 혼자 두 아이를 안고 새빵살이를 했습니다. 젖도 안 나왔습니다. 미음 한 그릇 끓일 쌀도 없었습니다. 그때 시댁 큰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두꺼운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죠. 그 봉투가 제 인생을 부쉈습니다. 재수 씨, 쌍둥이 둘 다 키울 수 있겠어? 한 명은 우리가 데려가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버님 손을 뿌리치며 울었죠. 아주버님 제발요. 둘 다 키울게요. 굶어도 같이 굶을게요. 아주버님은 방바닥에 봉투를 던지셨습니다. 그 안에 돈이 한가득이었죠. 고집 부리지 마. 너 혼자 둘 다 키우다 둘 다 죽여. 한 명은 살려야 할 거 아냐. 사흘을 굶은 상태였습니다. 제 젖꼭지가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아이 둘이 번갈아 울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죠. 아주버님이 둘째 은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걱정 마. 좋은 집에 보낼 거야. 대학까지 보내줄 사람들이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은희를 안고 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일어서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사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은희는 사라진 뒤였죠. 큰언니가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말해줬습니다. 말순아, 은희는 서울 어느 고아원 앞에 놔뒀대. 좋은 집에서 데려가게 일부러 그랬대. 저는 그날 바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품에 은주를 안은 채로요. 서울에 있는 고아원이란 고아원은 다 돌았습니다. 이틀 만에 그 고아원을 찾았죠. 그런데 원장이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니, 그 아기는 벌써 입양 갔어요. 사흘 전에 어떤 사모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사모님 연락처 좀 주세요. 제가 딸을 찾으러 왔어요. 제발이요. 원장은 서류를 뒤지시더니 한참 만에 대답하셨습니다. 입양자 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아원 마당에서 사흘을 울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잤죠. 원장님이 보다 못해 쪽지 하나를 몰래 주셨습니다. 성은 김 사는 곳은 서울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그 쪽지 하나 들고 저는 서울 바닥을 50년을 헤맸습니다. 은주를 키우면서도 은희 생각만 했습니다. 미음 한 숟갈을 먹여도 은희가 떠올랐죠. 은주가 5살 때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더군요. 엄마, 나는 왜 나랑 똑같이 생긴 동생이 있는 것 같지?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쌍둥이는 서로 안 봐도 느낀다는 게 사실이었죠. 은주한테는 동생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상처가 될까 봐요. 그래도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7살 때 제 일기장을 몰래 본 거죠. 엄마, 나한테 쌍둥이 동생 있었어? 왜 나만 키웠어? 저는 그날 밤 은주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했죠. 은주는 커서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보다 더 열심히 은희를 찾았죠. 은주가 결혼한 뒤에도 은희 찾는 걸 도왔습니다. 사위도 같이 도왔고요. 경찰서, 입양기관, 방송국.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답은 같았죠. 해당 인물 확인 불가. 제가 칠순 생일상을 받던 날이었죠. 은주가 술 한잔 하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지쳤어. 50년이잖아. 이제 그만 찾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은주 손을 잡았죠. 은주야, 엄마는 못 그만둬. 죽기 전에 은희 얼굴 한 번만 보고 가야 해. 그때 TV에서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드립니다. 은주가 TV를 보더니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한번 나가볼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위가 바로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3주 만에 섭외 전화가 왔죠. 녹화가 아니라 생방송이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제보 전화를 현장에서 받는 방식이었죠. 방송 전날 밤 저는 은희의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50년이 된 천이 누렇게 발해 있었죠. 저고리 안쪽에 제가 직접 수놓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은희, 엄마 딸. 이거 하나면 은희가 저를 알아볼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생방송 스튜디오에 섰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았습니다. 진행자가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눈빛이 따뜻하시더군요. 어머님, 50년 전 일이시죠. 무슨 말씀부터 하고 싶으세요? 저는 베넷 저고리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받쳐들었죠. 은희야, 엄마가 너 안 버렸다. 엄마가 정신 잃은 사이에 아주버님이 너를 데려가셨어.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가 눈가를 훔치셨죠. 은희의 생김새, 몸에 있는 특이한 점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카메라를 보며 시청자들께 말했습니다. 혹시 김은희 씨를 아시는 분, 지금 바로 스튜디오로 전화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광고가 한 번 나간 뒤 다시 생방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PD가 스튜디오로 뛰어들어왔죠. 어머님, 지금 딸 양모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할게요. 제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주가 옆에서 제 손을 꽉 잡아줬죠. 스피커폰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저편에서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목소리였죠.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되시는 분이세요? 네네. 제가 은희 엄마입니다. 은희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갈게요. 어머니, 진정하시고 제 말 들어주세요. 저편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은희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뒤에 스태프들도 숨을 멈췄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죠.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은희가 왜 죽어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은희가 간암으로 갔어요. 3년간 투병하다가 마지막까지 친엄마 원망했어요. 나를 버린 엄마는 보기 싫다 그 말만 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죠. 진행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은주가 비명을 질렀고요.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저는 그대로 스튜디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생방송 카메라가 그 장면을 그대로 찍었죠. 깨어났을 때는 방송국 근처 병원이었습니다. 은주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죠. 엄마, 깨어났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연락처는 받았어? 받았어, 엄마. 내일 만나자고 했어. 장례 사진이랑 유품 전해준다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은희 얼굴이 떠올랐죠. 5살 배기 얼굴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을 잃은 엄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적이었죠. 너무 차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주랑 사위랑 그 여자가 알려준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50대 후반 여자가 앉아 있더군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반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퍼 보이질 않았죠. 어머니, 제가 은희 양모 박미경입니다. 이거 은희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 30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랑 판박이었습니다. 제 딸이 맞았죠.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은주는 제 등을 쓸어주면서 같이 울었고요. 은희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엄마 한 번이라도 찾았어요? 양모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찾긴요. 어머니 원망만 하다 갔어요. 끝까지 엄마 얼굴 보기 싫다 그랬어요. 은주가 갑자기 제 팔을 툭 쳤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죠. 은주가 양모를 뚫어지게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은희 제삿날이 언제세요? 저희도 기일에 같이 제사 지내고 싶어서요. 양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저도 봤습니다. 그게 음력이라 매년 달라서요. 제가 나중에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은희 묘지는 어디예요? 저희 엄마가 한 번이라도 가서 보고 싶어 하세요. 화장했어요. 은희가 화장해 달라고 해서 납골당도 따로 없어요. 은주가 더 이상 안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위가 이상한 걸 발견했죠. 양모가 들고 있던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양모가 황급히 종이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사위 눈이 그 종이에 박혔죠. 김서방, 왜 그래? 뭐가 이상해? 어머니, 저 종이 김은희 씨 앞으로 된 병원 서류 같던데요. 날짜가 지난달이었어요. 양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죠.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양모가 카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은주가 따라 나가려 했지만 놓쳤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은희가 죽었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았죠. 은주가 제 옆에 누워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나 그 여자 말 못 믿겠어. 눈빛이 너무 이상했어. 사위가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며칠 동안 뭔가를 알아보고 있었죠. 장모님, 저 그 여자 뒷조사를 좀 해봤어요. 박미경이라는 사람이요. 뭐가 나왔어? 사위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랑 은주가 귀를 기울였죠. 은희 씨를 입양한 사람이 원래 김씨 아저씨였대요. 50년 전에요. 그 아저씨는 부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은희 씨를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은희 씨가 20살쯤 됐을 때 아저씨가 박미경이라는 여자랑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미경은 양엄마가 아니라 새엄마예요. 은희 씨를 키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 태도가 왜 이상했는지 이해가 갔죠. 은희 씨 양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유언장이 문제였어요. 유언장의 재산은 전부 친자식 은희한테 물려준다고 써 있었대요.
박미경한테는 한 푼도 안 간다고 확실하게 써놨어요. 재혼한 부인한테 뺏길까봐 그랬나 봐요. 제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였죠. 장모님, 그래서 그 여자가 은희 씨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은희 씨가 재산을 물려받으면 자기는 길에 나앉아야 하니까요. 은주가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 분노가 타올랐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은희 씨가 재산을 물려받자마자 그 여자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이 애가 어릴 때부터 정신이 이상했다. 엄마 없이 자라서 그렇다 그렇게 의사한테 말했대요. 친엄마한테 버려진 상처 때문에 정신병이 생겼다고 꾸며낸 거죠. 그래서 은희 씨가 한정치산자로 등록이 됐어요. 재산을 혼자 못 쓰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박미경이 은희 씨 재산을 대신 관리하게 된 거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 식으로 뺏어간다는 게 있을 수 있나 싶었죠. 그럼 은희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사위가 제 눈을 봤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장모님,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요. 그 여자 집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있대요. 그 집 지하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몇 년째 그렇다고 이웃들이 수군거린대요. 제가 내일 심부름센터에 의뢰할게요. 그 집을 며칠만 지켜보면 뭐라도 나올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은희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사흘 뒤 저녁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위 얼굴이 굳었죠. 장모님, 따님 은희 씨 살아있어요. 그 여자 집 지하에 갇혀 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은주가 저를 붙잡았죠. 어떻게 확인했대? 밤에 지하 창문으로 여자 그림자가 비쳤는데요. 은주 얼굴이랑 똑같았대요. 박미경이 하루에 3번 지하로 내려가요. 약 봉지를 들고요. 은희 씨한테 계속 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고요. 너는 정신병자다. 치료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3년째 약을 먹이고 있대요. 저는 그 길로 바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심부름센터 자료를 다 들고 갔죠. 경찰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증거가 약하다면서요. 그런데 사위가 결정적인 걸 갖고 왔습니다. 박미경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지하 창문으로 얼핏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은주랑 완전히 닮은 얼굴이었죠. 경찰이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수색영장이 발부됐고요. 경찰 5명이 박미경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도 은주랑 같이 따라갔죠. 박미경이 문을 열다가 경찰을 보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경찰이 밀고 들어갔고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열쇠로 잠겨 있었죠. 경찰이 문을 부수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다리가 떨려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올라왔습니다. 한 여자를 부축하고 있었죠. 빼빼 마른 여자였습니다. 머리가 산발이었고 얼굴이 창백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그 여자를 보고 숨이 멈췄습니다. 은주랑 똑같은 얼굴이었죠. 은희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제 둘째 딸이었습니다. 은희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초점이 흐린 눈이었죠. 약에 취한 눈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누구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졌습니다. 저를 못 알아봤죠. 그런데 은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희 앞에 서서 손을 잡아줬죠. 은희가 은주 얼굴을 봤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은희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눈에 초점이 조금씩 돌아왔죠. 당신 누구예요? 왜 나랑 닮았어요? 은희야, 나 언니야. 김은주. 쌍둥이 언니.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죠.
거짓말. 우리 새엄마가 나는 혼자라고 했어요. 친엄마도 나를 버렸다고. 제가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품에 있던 베넷 저고리를 꺼냈죠. 은희야, 이거 봐라. 엄마가 50년 동안 간직한 내 베넷 저고리야. 은희가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고리 안쪽 수놓은 글씨를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은희, 엄마 딸. 은희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 흘리는 맑은 눈물이었죠. 이거 내 거예요? 엄마가 나를 안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희를 끌어안고 울었죠. 엄마가 너 안 버렸어. 50년을 찾았어. 매일매일 찾았어. 은희가 제 품에서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50살 먹은 딸이 아기처럼요. 박미경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사기, 감금, 약물 투여. 죄목이 많았죠. 나중에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이 기가 막혔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한 짓이었죠. 박미경이 김씨 아저씨랑 결혼할 때부터 그 집 재산만 노렸다고 하더군요. 아저씨가 병드셨을 때 유언장을 바꾸라고 그렇게 졸랐는데 안 됐답니다. 아저씨가 은희한테만 재산을 남긴다고 끝까지 고집하셨거든요. 아저씨가 돌아가시자마자 박미경은 은희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은희가 저항하니까 집 지하에 가둬버린 거죠.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는 정신병자다. 엄마가 너를 버려서 내가 망가진 거다. 그 말을 3년 동안 세뇌시켰습니다. 약을 계속 먹이면서요. 은희 앞으로 들어온 재산은 박미경이 혼자 쓰고 있었죠. 옷, 가방, 여행 다 그 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방송에 나온 걸 본 거예요. 방송국에 전화한 건 제 입을 막으려고 그런 거죠. 은희는 죽었다 해버리면 제가 포기할 줄 알았다고 재판에서 그러더군요. 은희는 병원에서 2달을 치료받았습니다. 약 독이 다 빠지는데 시간이 걸렸죠. 은주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제 대신 은희 손을 잡아줬죠. 은주는 주방에서 죽을 끓여 가져갔습니다. 은희가 어릴 때 좋아했을 법한 맛으로요. 제가 병실에 갔더니 은희가 침대에 앉아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죽 맛이 이상해요. 근데 먹어본 적 있는 맛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은희한테 먹였던 그 미음이었죠. 쌍둥이는 신기합니다. 은주가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그 맛을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은희가 태어나던 날 저희 집에 데려왔습니다. 작은 셋집이지만 방 하나를 비워놨죠. 은희 방에는 50년치 일기장을 다 쌓아놨습니다. 은희 생일마다 쓴 일기였죠. 은희가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밤을 새워 다 읽었죠. 아침에 은희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요. 엄마, 나 이제 엄마 원망 안 해요. 엄마가 더 많이 아팠네요. 저는 은희를 끌어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둘째 딸이었죠. 그날 저녁 저희 집 식탁에 오랜만에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랑 은주, 은희, 사위. 제가 만두를 빚었습니다. 은주랑 은희가 옆에서 도왔죠. 쌍둥이 2딸이 제 옆에 나란히 앉아 만두피를 미는 모습. 제가 50년을 기다린 장면이었습니다. 은희가 만두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 만두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아요. 꿈에서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래, 은희야.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만두를 엄청 좋아했어. 내 몸이 기억하나 보다. 은주가 은희 어깨를 쓸어줬습니다. 은희가 은주 손을 잡았고요. 쌍둥이 2손이 50년 만에 맞잡혔습니다. 똑같이 생긴 2손이었죠. 식사가 끝난 뒤 저희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것.
그거 하나가 저한테는 50년 소원이었습니다. 박미경은 재판에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은희 앞으로 있던 재산도 다 돌려받았고요. 은희는 그 재산 중 절반을 저한테 줬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은주한테 줬고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식당 하나를 차렸습니다. 간판에 쌍둥이 만두집이라고 달았죠. 은주랑 은희가 번갈아 가며 식당에 나와 저를 도와줍니다. 어떤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간판이 쌍둥이 만두집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희 쌍둥이 딸이 50년 만에 만났거든요. 손님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사연 좀 들려달라더군요. 저는 가끔 그 방송을 다시 봅니다. 제가 스튜디오에서 쓰러지던 그 장면이요. 그날 생방송 카메라가 제가 쓰러지는 걸 그대로 내보냈거든요. 전국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박미경을 주목하게 된 거죠. 방송 안 나갔으면 은희는 평생 그 지하에서 못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50년을 기다린 어미의 눈물이 딸을 살렸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말로 못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핏줄이라는 거요. 50년이 지나도 만두 한 입에 엄마 맛을 기억하는 게 핏줄이죠. 지하 3년 동안 세뇌당해도 베넷 저고리 한 장에 무너지는 게 자식이고요. 혹시 여러분도 오래 묻어둔 사람이 있으십니까? 못 만난 가족이 있으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72살의 딸을 찾았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저도 여러분 사연에 같이 울겠습니다.